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헌법재판소 관련한 탄핵 심판 지난 기일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한 공격이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등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뭐 이렇게 얘기하자 헌재에서는 재판관 개인의 사정이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게 됐고 또한 오늘 서부지법이 그 심평 변호사를 고발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지지자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다가 대법원이 사실 아니다 강하게 반박을 하자 또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일단 심평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법원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판사들의 재판관이 이렇게 공격이 일어난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윤석 대변인. 그냥 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예. 이 표현 더 세게 쓰고 싶은데 예. 뭐 방송이니까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판사, 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항에 있어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그렇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양쪽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관중들도 반으로 나눠서 열광된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심판을 공격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게임 자체를 그럼 무효로 몰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예. 게임은 스포츠는 그럴 수 있어도 예. 헌정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지금 몇 명이 달린 일입니까? 5천만이 달린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나 판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얻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그건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적 책임을 왜 집니까? 헌법재판관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다. 이거는 자꾸만 이게 심해지면 마치 어떤 헌재 심판 결과와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예비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담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재판관, 판사에 대한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공격이 결코 저에게 유리할 일 전혀 없다.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지아 변호사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판사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네. 또 보수 정당으로서 그 못지않게 자제돼야 되는 게 그 판결,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격입니다. 의견은 낼 수 있죠. 하지만 최대한 자제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공격이 일상화되면 사실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한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도 어렵고요. 예.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자제돼야 되고 절대 지양돼야 되는 일이고요. 예. 지금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리가 맨날 정치가 사법화된다, 정치가 사법화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사법이 정치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있어야 될 말들이 오가야 예. 될 말들이 언론상으로 다 오가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 변론을 합니다. 그렇죠.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유무죄만 있거든요. 탈비 없고 조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법정이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다 적인 거죠. 유죄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적들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소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 예전에 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입장이 나가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이지만 그거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재판 그 탄핵 심판 절차든 형사 재판 절차든 최대한 그 안에서 그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두고 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김지호 대변인.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면 뭐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뭐 서부지법 음모론 제기하고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표 모친 뭐 문상 가짜뉴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한 영향보다는 극렬 지지층, 극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탄 변호사님. 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세 번 말씀에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아까 윤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로 보이는 거예요.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 빌드업. 거예요. 예, 아 그래, 아 문영배 재판관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뭐 친하고 친소관계 부인은 했지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 그리고 재판부도 사실은 이렇게 편향된 정치관을 갖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이것 봐라, 파면 결정을 낸 거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헌재 이후 그리고 형사재판 이후가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교통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경찰도 문제가 있다 막 이랬어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이후에는. 예. 이거를 정말 책임감이 있는 정치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부 물을 수 있어요. 뭐 설 연휴 때, 뭐 구정 연휴 때 안부 물을 수 있지만 정말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이라면 더는 이러지 말라고 메시지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예. 자, 헌재 시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명절 연휴가 끝나면 또 5차, 6차 변론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은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조사를 보면 정권 연장론이 46%, 정권 교체론이 49.1%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 지지율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꽤 우호적으로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네. 저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이념 성향별로 몇 명이나 참여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질문지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질문지 단어 선택은 어떻게 돼 있고 질문 순서는 또 어떻게 돼 있고 예. 거기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다만 이제 추세가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탄핵 그리고 계엄령 발동 이런 것이 저희한테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듯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개선된 수치가 저희에게 나온다. 이것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변인께서? 그때는 저희 당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아하. 진영 자체가 탄핵 논리 앞에 거의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이 이제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예. 한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계엄령 발동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 왜 계엄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냐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잖아요.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하고 예산안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깎았단 말이에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거기에 그 상황을 반출을 해봤을 때 저희 당에서도 탄핵에 동참하는 인원이 대단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예. 그 사이에 약간 뭐 집권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민주당의 행보가 워낙에 거칠고 조급하고 무책임해 보여져서 그 평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만 해석하고 싶어요. 예. 김지호 대변인. 일단은 거칠으셨답니다. 국민의힘 저희가 거칠었다고. 저희 부드러운 정당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고 대오를 갖추고 뭔가 좀 단결된 힘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결된 힘이라는 게 예.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게 아닌가. 스테로이드? 예, 이게 뭐 근육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근육이다. 그럼요.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가지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사실 저희도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세게 얘기하면은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더 세게 할 수 있었어요? 선거는 중도층 또 우리가 또 약한 보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경제 행보도 많이 이야기하고 민생 행보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캐스팅 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확장 전략, 연합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서 뭐 그 이 지지율 전략이 자체도 먹히고 있는 것이냐. 이 지지율 자체도 저희가 국민의힘에 막 완전히 눌리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지만 예.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은 저희가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재하 변호사께 약간 웃고 계시는데. 예. 일단 민주당 별로 부드러운 정당 아닌 것 같고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거친 점령군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예. 역풍을 불고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론이 대충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민주당의 그 어떤 점령군 행세, 이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계속 줄탄핵하고 특검 남발하고 예산 삭감했던 그 지난 행태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최근에도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라는 지금 민주당 거의 유일한 대선 주자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확장성 결여,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된다면 그 민주당이 만들어낼 마치 민주파출소 같은 그 현실에 대한 거부감, 이재명 포비아죠. 전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런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계속 민주당이 오판일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탐 변호사님은? 일단 계엄 직후에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좀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일단 그 부분의 조정기 그리고 정리기에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에 탄핵에 대단히 좀 무기력했고 보수 진영이 그래서 결집 속도가 대단히 늦었고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 대선 때 그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진보 각각이 엄청 결집했어요. 그렇게 큰 표차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인가를 받고 뭐 홍준표, 안철수 하면은 더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결속의 속도가 그 당시에 느렸지만 지금은 좀 빨리 붙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아하.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 여러 좀 뭐 개헌 이야기도 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그러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층부터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저는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는 표현에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됐던 게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공신력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변한 유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거기선 상당히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너무 강성으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당연히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양쪽 중에 한 진영이 선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투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럼 본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정말 강성 그리고 아스팔트 아주 정말 극우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소구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하, 오히려 국민의힘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실상 또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에 발표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화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양자 대결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한 분만으로 가정을 했고 오세훈 대 이재명 하면 이재명이 46대 43, 오세훈 후보가 약 3% 차이. 이재명 대 홍준표 45대 42, 이재명 대 김문수 47대 38, 이재명 대 안철수 44대 37, 이재명 대 유승민 42대 35, 이재명 대 이준석 47대 26, 이재명 대 한동훈 46대 3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명절을 앞두고
아마 이제 다양한 설 민심 밥상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윤석 대변인 어떻게 읽으세요? 이런 조사는 이런 조사 대단히 흥미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사람 이름이 나오고 두 명. 그래픽도 막 양쪽으로 팬시하게 해서 막 예. 비교가 다게 누구와 누구는 이 정도 차이 나는데 누구와 누구는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네. 하니까 예. 야 누가 누구보다 얼마가 높네. 예.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 민주당은 그렇죠. 크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대조군이 이재명이고 그렇게 되는 상수. 거니까. 네. 그런 약간 뭐, 실험 같은. 예.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 이게 없어요? 의미가 있으려면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인 뭐 오세훈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투표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냥 나는 사실 오세훈이 좋아서 오세훈을 하지만 예를 들어 한동훈보다 오세훈이 좋아. 뭐 한동훈 뭐 홍준표보다 뭐 한동훈이 좋아.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지금의 뭐 인기도도 아니고 뭐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도 이렇게 될 거와 같다는 착시를 만들게 하는 저는 별로 불편한 여론조사입니까? 정교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교한 여론조사 이게 말이 되려면 예.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를 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조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조사라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내일 예선이 실시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연장되냐 교체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윤석 대변인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사. 자, 장윤 변호사 조사 결과 마음에 드세요? 예, 민주당이 다 이기는 예, 거라서.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냐면 다 이기는구나. 누구랑 붙여도 다. 민주당은 이기는 누구랑 해도 다 이길 그 점에서 아니, 마음에 근데 드신다. 이제 뭐 오차범위 내도 예. 있고 해서 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예. 이건 약간 흥미 유발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느냐 그럼 이름을 이제 응답자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예. 좀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 중에 누굴 더 원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뭐 인기 투표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지아 변호사께서. 예,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다들 싫어하시네요. 너무 그 색깔 들어야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두 분이 오해받으세요. 예. 민주당이 잘 나오니까 민주당이 잘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조군이 돼야 되는데. 그러구나. 예. 그렇고요. 근데 지난번 그 2017년 탄핵 대선을 보면은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급등하다가 급락하는 그런 엄청난 유동성을 보였거든요. 예. 그게 탄핵 대선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권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거 지금 결국 대선을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치러진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지자체장이거나 아니면 장관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활동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 활동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인기 투표식으로 만드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김재호 대변인은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짓고 계세요. 아니 이제 예. 여권의 빅4가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지.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끼지를 못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뭐 오차범위 내기 한동훈 때문에.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설날 이 시점에 예. 이 여론조사는 예. 후보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아예 그냥 후보로 거론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밴드웨건 효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는 지금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 양당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뭐 우리 김건희 여사
왜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막 의논하고 뭐 전적으로 의존했겠어요. 여론조사가 여론 흐름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여권에서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여론조사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야권의 다른 후보들도 불쾌한 조사 아닐 수 있어요? 그럼요. 그분들도 예. 굉장히 손해를 속으로 본다고 지금 준비하고 생각할 수 계신 분도 있을 있습니다. 텐데. 예, 예. 그래서 예. 이번 설 연휴에 또 갤럽이라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시 한방 웃음을 지으셨는데 밴드웨건 효과, 이재명으로의 밴드웨건 효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은 지난 대선 선거 전부터 해서 4년 가까이 혼자 대선 후보를 쭉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조군인 건 제가 뭐 인정을 하는데 예. 왜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돼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고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글쎄요. 앞으로 보여드릴 게 좀 남은 분들도 있고 또 보여줄 가능성이 큰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 이긴다고 해서 좀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좀 국민의힘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김문수 장관의 부상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1위는 아니었지만 여당 주자에서는 다른 조사에서는 또 수위로 나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경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이게 그냥 거품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예. 일정 부분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실체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애초에 처음 이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게 작년 9월 27일에 갤럽 조사 2%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거기서 갑자기 2%가 나왔냐? 장관에 지명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당당한 태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보수의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과정, 그 파급력이 점점 좀 퍼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 게 이 탄핵 직후에 서영교 의원이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했죠. 일어나라고 할 때 네. 혼자 전혀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또 김문수 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강한 보수색을 가진 보수층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자극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결론은 김문수 장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출마 의진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 김문수 그래요? 장관이요. 2012년도에 저희 저희 당 대선 후보 뽑을 때 박근혜 후보에 이어서 2등했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근데 출마 생각이 있으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약간 그런 할 수가 공개적인 없죠. 현직 장관이니까. 장관이라. 아니 장관이라도 아니 뭔가 좀 대선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현직 장관이 대통령 파면될 거를 전제로 하고 그거는 홍준표 시장 의원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뭔가 좀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 뭔가 좀 뛰어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 유재하 변호사. 뭐 발언도 안 나오는데 이재명 전 대표를 앞선 그 지지율이 나올 정도니까 그 실체가 있고요.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당원들 이렇게 보수 지지자들 만나 보면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는 분명히 실체가 있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격변기이고 정적 격변기이고 난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선명한 리더십을 원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탄핵 대선이고 사실상 성격상 보면은 계엄 대선이 될 거거든요. 계엄 때 어떠한 선명한 입장을 보였느냐? 김문수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입장은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 지지자들이 김문수 전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비록 지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그 중심으로 결집할 정도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장물관요. 저는 이게 우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뵐 기회가 있잖아요. 예. 지난해부터 약간
띄운다는 느낌을 받았어. 웬 김문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좀 강성 지지층들한테 이른바 소구하는 그런 임사로 좀 띄우기가 있었고 아까 꽃꽃 문수로 대표되는 그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후보. 또 하나는 이제 보수층한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외부에서 수혈한 주자로는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거 보수 가치 담지도 안 되고 그러면 김문수란 정치인은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계속 좀 성장을 해왔던 측면이 있고 외부에서 수혈되지 않은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게 저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인 거예요. 그럼 김문수 현상이 더 부각이 될수록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금 전 윤희석 대변인 언급한 김문수 장관 2%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작년 9월 24일에서 26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명절 연휴에 네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연휴 일단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